자, 오늘은 나눗셈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다항식의 나눗셈. 나눗셈은요, 앞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배웠던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은 기본적으로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눗셈을 진행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곱셈 공식에서 역연산하는 인수분해하고요. 진짜 나눗셈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는 미적분에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강조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모양이죠. 그렇죠? 첫 번째, 먼저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의 나눗셈하고 좀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숫자? A라는 숫자가 있대요. 걔를 B로 나눠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숫자 뭐 Q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테니까 나머지 R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A라는 숫자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요. 그럼 앞에 있는 요 놈이 몫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얘 전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다항식도 역시 동일한데요. 다항식은 안에 들어가는 이 A라는 숫자 대신에 다항식 fx가 들어가요. 그래서 fx를 g의 x로 나눴을 때 몫이 q의 x가 되고 나머지가 r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네들은 몽차장 숫자인 거고요. 얘네들은 다항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역시 위에 주어진 이 식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fx는 g의 x에 q의 x에다가 플러스 r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고요. 동일해요. 얘도 뭐라고 하지? 몫이라고 하고 아이고 부러져. 힘이 세서 그래요. 젊어요. 자, 몫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 두 개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놈과 이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R이라는 나머지라는 숫자는 얘보다 항상 어때야 되지?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표시하기를 얘하고 얘 숫자 중에 R이 B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1이라도 더 작아야 되는 건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역시 제한 범위가 있는데 이게 다항식이다 보니까 차수가 있어요. 얘는 n차. 그런데 그 n차에 대해서 이 나머지가 차수가 반드시 한 차수라도 줄어야 돼요. n-1차. 아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범위는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마이크를 여기 찼더니 걸기적거리네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차수가 아래 한 차라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차면 얘가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 기억하셔야 될 거 계산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빨리 대답해봐요. 계산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제한 범위가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얘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따로 좀 설명을 하려고 뒤로 빼놓을게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식을 보면 항상 제한 범위를 눈여겨 두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볼까요? 지우죠? 선생님 언제 설명하려고? 너무 중요해서 뒤에 따로 뺀다니까요. 자, 두 번째. 비교했으니까 우선 나눗셈하는 방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곱셈하는 방법이 뭐였지?
곱셈 공식이었잖아요. 나눗셈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 직접 나눈다니 칸이 좀 될까 모르겠는데 옆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차 할까요? 3차 할까요? 그렇죠? 오, 걸기적거리네요. 괜찮아요? 마이크? 네 목이 두껍다고? 얇아요. 3차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 뭐 이렇게 해서 이놈이 있대요. 그럼 이놈을 나누는데 2차 정도 해볼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의 플러스 1입니다. 뭐 이 정도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얘를 할 때 조심할 거 우리 덧셈 뺄셈 할 때 했던 그 생각이 여기도 그대로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없는 차수 어떻게 했었지? 차수 위로 밀려 또 해? 한 칸 밀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덧셈 뺄셈 할 때 한 칸 밀릴 때 없는 차수는 그냥 버려요.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당연히 구멍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없는 차수를 꼭 0이라고 쓰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수가 계산할 때 하나 뒤로 밀려가지고 다 어그러뜨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할 때 처음에 없는 차수는요 꼭 0으로 써 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놈도 꼭 2차짜리인지 몇 차짜리인지 확인을 잘 해 놓으셔서 이 3차 안에 얘가 몇 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다시 3차 안에 2차가 몇 번 들어있는지를 이제 확인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요 앞에 첫 번째 방법 직접 나누는 방법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자 이 얘기인 거죠. 해봐도 돼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쓸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아까 플러스 3이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차수를 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눠가지고 앞에 몇이었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었나요? 2였나요? 막 생각나는 대로 써서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거 우선 얘 안에 얘가 몇 번 들어있는지 봤더니 개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뭘 맞춘다고? 개수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해요. 2의 x를 해요. 그리고 곱했더니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x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빼줘요. 이렇게. 됐어요? 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눗셈이 만만하지 않은 게 시작부터 뺄셈을 달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됐어요? 얘가 위에 거, 아래 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항상 조심하시죠. 플러스 8의 x의 제곱에다가 위에 0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x예요. 첫 번째 포인트 없는 차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아래로 내려오죠.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위에 플러스 8의 x입니다. 이렇게 쓰면 아이고 왜 플러스 8의 x야? 플러스 8입니다 쓰면 8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의 16x의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요. 이렇게 뺀 다음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너무 쉬워. 맞아요. 근데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된단 말이죠. 그럼 몇인 거죠? 14의 x에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식을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 놓고요. 얘를 이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살짝 변형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앞에 살짝 변형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제곱에 이제 0x는 안 써도 되는 거죠. 플러스 3이란 놈을 뭐로 나눴더니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되고 2x 플러스 8이 되고 나머지가 몇이 됩니다. 14x에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거기에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이 주어진 식 이걸 변형하기를 얘가 2차니까 얘는 뭐죠? 얘는 그대로 1차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 제한 범위가 왜 걸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2차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가 2차냐고? 나머지 말해 나머지. 나머지가 2차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나머지가 2차가 됐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차가 돼버리면 나눗셈이 덜 된 거니까 나눗셈이 완성 안 됐으니 그걸 나눗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차면 항상 차수가 1차 이하가 돼야 돼요. 가끔 얘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상수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상수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두 개 계속 좀 비교하려고 그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요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 숫자하고 좀 비교할 것이 있는데 여기다 쓸까요? 비교. 왜 빨간색이냐고? 좀 틈새가 있어서 그래요. 이 식을 보면 앞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억나세요? F의 X는 계속 좀 비교할 텐데요. 얘를 G의 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R의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얘는요. 나머진 거니까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됐어요?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얘는 나머지인데 식의 나머지는 얘가 음수도 되고요. 양수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얘가 만약에 음수잖아요.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 나머지가 부족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남아야지 나머진 거지 부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얘는 우리가 자세히 할 거예요. 얘는 우리가 식 쓰면서 또 한번 자세히 할 텐데 얘만 하나 칸이 없어서 위쪽으로 잠깐 당겨 오겠습니다. 얘를 하나 들어가요. 우리 많이 하게 될 건데 12를 4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3이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11은 4에다가 뭘 했더니 마이너스 뭐 몇 정도 할까요? 1 정도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럼 얘는 이 안에 들어가는 놈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가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표시 안 한다고. 알겠죠? 얘는 11을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가 돼 있는 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해야 몫이고 나머지가 돼요. 그런데 다항식인 경우에 얘가 만약에 상수가 된다면 걔는 음수도 그냥 해요. 어차피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얘가 만약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됐어요? 자세한 얘는 문제 풀면서 조금 적용시켜보고 우선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양수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니까 식의 나눗셈과 잘 비교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분명히 선을 잘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방법을 좀 했었는데 직접 하는 거 말고 직접 하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선생님 할만하지 뭐. 맞아요. 직접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개수만 따로 띄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개수만 띈다니? 어차피 가만히 보세요. 차수는 계속 어차피 뒤로 줄 것이고 위에 있는 얘는 1차고 얘는 상수가 될 것이고 2차는 뭐 이렇게 되고 얘 이렇게 될 테니까 위에서 있는 놈 중에서 개수만 떼어요. 2, 4. 그래도 항상 뭘 유지해? 0을 유지해야 돼요. 뒤에 있는 놈 3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2, 1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개수만 어차피 쓰니까. 그럼 제일 앞에다가 2 써요. 그리고 2,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주죠. 뭐. 선생님 똑같은데 맞다니까요.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역시 이렇게 날라오고 마이너스 몇천 번 이야기합니까?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지? 함정. 됐어요? 3년 동안 함정.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 나중에 적분을 하게 될 텐데 몰라도 돼요. 뭐 이 정도 할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얘가 왜 마이너스일까요? 이게 계산이 있는데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발. 이 정도는 됐겠지. 너도 실수하지 않냐고? 맞아요. 나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는 습관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어찌됐건 위에서 아래 거 빼요. 몇 대 했지? 불러봐요. 8. 몇 대 했지? 마이너스 2. 3 아래로 내려와요. 3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보면 여기에 8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8 불러봐요. 빨리. 마이너스 16 불러봐요. 8 냉정한 것들 보고만 있나? 이렇게 됐어요? 다 알고 있다고. 위에서 아래 거 위에서 아래 거 날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됩니다. 몇인 거죠? 14. 칸이 없네요. 나와요? 나와요? 얘 뺐더니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번거로운데 약간 더 깔끔해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해서 정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만 따로 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하는 거나 개수만 따로 떼서 하는 건 조금 더 덜한 거죠. 조심할 거 여기 0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 더 정리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볼래요? 좋아요.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깨끗하게. 이거 힘들어라. 자, 또 해보죠.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조립. 아이고. 자꾸 부러져요. 그렇죠? 젊어요. 힘이 세서 그래요. 조립, 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나누기, 가감승제, 한자거든요. 그렇죠? 나누기 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은요. 역시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개수만 따로 떼었었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할 때 기호를 이렇게 썼었는데 조립제법은요. 수학자들이 나눗셈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왜냐? 위에서 빼고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꾸 실수를 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얘를 뒤집어서 개수만 적절히 조립해가지고 나눗셈을 해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하나 들면요. 2의 x의 세제곱에 몇 할까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 정도 해볼까요? 1 정도 해볼까요? 2를 나눠요. x 마이너스 2 정도로 1? 2 정도 합시다. 2 정도로 이렇게 나눈 이런 놈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개수만 따로 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수 봤더니 몇인 거지? 2. 그 다음 개수 봤더니 마이너스 3. 개수 봤더니 0. 다른 색.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빼먹으면 안 돼요. 0. 그리고 뒤에 1입니까? 개수만 따로 띈 다음에 나눗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 이거 뒤집었어. 그러니까 기호도 뒤집어줘.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을 0으로 만들어내는 개수를 여기다가 써요. 왜 0이냐고요? 나중에 개수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얘는 받아들여 주세요. 수학자들이 이 개수 적절히 조립해서 만드는 방법을 썼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럼 내려봅시다. 얘 2. 그러면 원래 얘는 그냥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곱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선 나눗셈도 얘하고 곱했잖아. 맞아요.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서 4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이게 나누기는 뺐잖아요. 근데 이번엔 합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주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호를 이제 뒤집었으니까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가면 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덧셈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해봤더니 1입니다.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2입니다. 얘 두 개 뭐 한다고? 한 번만 더 써요. 합입니다. 개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가 2가 되고 이 2는 4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역시 위에서 아래 내려올 때 여전히 뭐 하는 거죠? 합해요. 그 다음에 합해놓고 봤더니 얘가 5가 되는데 놀랍게 이 5가 나머지에 해당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얘가 전체 뭐에 해당하냐면 몫에 해당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진짜 그런지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런지 해본다는 얘기는 직접 한번 해보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래다가 직접 한번 해보면 2 개수만 떼어요. 마이너스 3, 0, 1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인호를 봤더니 1, 마이너스 2 선생님 1이라니? 아 여기 앞에 있는 개수 1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2 써요. 2 써요. 아이고 2 써요. 마이너스 4 써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해준다고요? 빼준다고요. 좋아요. 뭐가 좋냐고? 몰라요. 마이너스 뭐 되죠? 플러스 되면서 1 되고요. 그 다음 얘 그대로 내려와서 0 돼요. 그 다음에 처리해보면 여기 1 쓰면 되겠죠. 1, 1은 1, 1, 1은 마이너스 2 해서 또 위에서 아래 거 빼요. 안 나오겠는데? 나오나? 예, 1, 1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 1 되면서 여기 2가 들어가고요. 2 마이너스 4인가요? 나와요? 잘 안 나와요? 해서 처리해보면 뺐더니 이거 빼는 거니까 빼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칸역수 위에 써요. 나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비교해보면 이놈이 이렇게 할까요? 얘가 통째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목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나머지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접 하는 거는 조립제법 하는 거하고 결과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를 봐요. 얘는 식이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길게 늘어 떨어지는 얘는 한 줄에 빵 한이 나오니까 얼마나 조립제법이 우리 나눗셈을 편리하게 해주는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티가 나는 거죠. 단지 조심할 건 조립제법은요. 첫 번째, 얘를 몇으로 만들어내는 놈? 이 전체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얘는 그냥 직접 다 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0이 되는 게 1차식인 경우에 0이 되는 경우인데 2차식일 때는 못 써요.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만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2차식이잖아요. 이런 2차식. 이렇게 되면 0 되는 게 두 개니까 도대체 여기다 뭐 쓸까를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의 제한 범위는 반드시 1차식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찌글찌글. 됐습니까? 1차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직접 할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1차식뿐만 아니고 2차식, 3차식, 4차식으로 나눌 때 다 쓸 수 있는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쓸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전체를 몇으로 만들어내는 값이니까 0으로 만들어내는 값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예를 들어 또 비교 노란색 비교 이 똑같은 식을 이걸로 나눠봐요. 얘도 1차식 맞지 않나? 그리고 얘 전체를 0으로 만들려면 몇 넣어야 되지? 2 넣어야 되지 않나?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조립제법이 똑같으니까 목하고 나머지가 똑같을까?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놈인 거니까 옆에다 써봐도 돼요? 그냥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직접 나누는 놈하고 한번 비교해봐. 얘는 조립제법인 거고 아래 거는 지우겠습니다. 한번 안 봐도 되죠? 그래서 직접 나누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죠. 2 마이너스 3 그 다음 자리 비워준 거 반드시 채워주세요. 0 없으면 차수가 꼬입니다. 뒤에 뭐 있죠? 1인가요? 그리고 앞에 2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지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 1 되고요. 2 마이너스 4입니다. 위에서 알거 어떻게 하지? 빼지 뭐 이렇게.
빼봤더니 역시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거 1입니까? 0 내려와요. 위에 2분의 1 쓰면 되겠죠. 아, 그런 거 씁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들어갔더니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역시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 거 빼요. 그럼 역시 사라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나요? 3, 1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놈 역시 2분의 3입니다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 뭐 잘못했어? 다시. 잘못 썼어요? 2, 마이너스 3, 0,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맞잖아요? 그러면 1 넣으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0 내려오고 이 앞에 2분의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 이게 왜 3이야? 아, 2지. 큰일 날 뻔했네요. 잘못 봤나 봐요. 그래서 처리해봤더니 여기 똑같이 2가 들어가면 되니까 1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정리해봤더니 2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위에서 아래 거 역시 빼요. 그래서 드르륵 드르륵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되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비교할 건 얘하고 얘를 잘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기 얘를 봤더니 얘가 통째로 뭐에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에 해당하는데 얘도 나머지. 나머지는 똑같네? 근데 위에 몫을 비교해 보세요. 얘가 통째로 몫에 해당하는 건데 얘도 통째로 몫에 해당하는 건데 당연히 2차, 1차 상수항의 개수가 돼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얘는 몫만 보세요. 또 비교해요. 확인해보면 x-2로 나누었을 때 x-2로 나눴을 때 몫을 보면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2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2의 x의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을 보면 얘가 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에 x의 플러스 1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도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선 한 다음에 몫만 잘 챙겨내시면 돼요. 근데 이 몫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얘를 얘로 직접 나눌 때 얘가 1차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얘하고 얘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직접 한 걸 머릿속에 한번 해보세요. 얘 직접 나누는 걸 해봐요. 그럼 드르륵 드르륵 한 다음에 위에 x-2가 있으니까 위에 2가 있어야 이렇게 해서 얘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앞에 개수가 2잖아요. 그리고 얘가 2의 개수가 2면 개수가 3차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2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절반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다시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돼야 돼. 다시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얘하고 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놈하고요. 이놈은요. 요놈만큼 나눠줘야 돼요. 그 두 개 잘 비교해 보세요. 됐어요? 얘는 1이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갔어. 근데 얘는 2였어. 그러니까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개수가 1이 돼야 되는데 얘의 절반이 돼야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유사한데 완전히 일치한데 유사한 게 아니고 일치해요. 나머지는 완전히 일치한데 개수만 떼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몫만 조금 주의하자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정리해보죠. 두 번째.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린 둘로 나눠요. 나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x-p꼴과 ax-p꼴이 있는데 얘의 몫은 그냥 조립제법 하면 돼요. 근데 위에 있는 몫을 q의 x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몫이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몫은 q의 x에다가 전체 몇 분의 몇을 해야 된다고? a분의 1만큼, 2였으면 2분의 1만큼, a였으면 a분의 1만큼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몫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내면 요거 하나 내겠죠. 뭐 됐어요? 요거 하나 내겠죠. 조립제법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조립제법 배웠니? 네.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니? 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웁니다.
노래하지 말라고? 깨끗이 지울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힘들어라. 할아버지냐고? 아니라니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정리. 나눗셈 하는 방법이 모두 세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직접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걔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개수만 사용했고요. 세 번째, 뭐 했었지?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구별해보면 얘하고 얘는요 항상 뭐라고 할까? 모든 식? 전부? 이렇게 모든 식이 다 돼요. 근데 조립제법은요 항상 몇 차 시계만? 1차 시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2차 식으로 나누면 조립제법 안 되잖아요. 직접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개수만 따로 띄어서 하는데 주의할 거 뭐 조심해야 되지? 개수만 따로 뛸 때는 빈 자리에,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 빈 자리에 차수가 빈 자리에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리 확인 안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리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산에만 몰두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식을 반드시 전체를 한번 딱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면 여기 함정이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차수 다 확인이 됐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립제법 할 때는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확인해서 나 제대로 쓸게요. x-p인 경우와 그 다음에 ax의 마이너스 p인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입니까? 그냥 편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 하나만 내라 그러면 이게 나와. 낼 리가. 너 직접 할 줄 아니? 네. 너 개수만 떼서 할 줄 아니? 네. 조립제법 할 줄 아니? 네. 나눗셈법을 배워서 시험에 내려면 셋 중에 뭘 낼 것 같아요? 얘를 내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필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낚이기 쉬운 게 얘인 거죠. 왜냐하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 몫의 간격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 몫이 얘의 몫이 앞에 있잖아.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앞에 몇 분의 몇 하고 a분의 1 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다시 한번 줄어야 돼요. 왜요?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시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의 몫이 qx면 얘의 몫은 a분의 1의 q의 x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됐어요? 좋아요. 나눗셈법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다 지워요. 중요한 거 하려고요. 깨끗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라. 자, 보시죠. 세 번째.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나눗셈의 표현법인데 교과서상에서 또는 교재상에서 얘를 표현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일게요. 나눗셈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나눗셈의 정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걸 정의라고 그냥 갖다 붙일게요. 선생님 정의라니요? 한 번 더 보죠. fx를 뭐로 나눴을 때 g의 x 당연히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예요. 몫이 뭐가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R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또 하냐고? 또 해요? 얘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F의 X를 빨리 불러봐요. G의 X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고 Q의 X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고 R의 X가 됩니다. 해서 이제 처리했었고요.
다항식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수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몇 차 다항식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차수 앞에 곱해진 개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수하고 개수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가 다항식이라면 뭐 옆에다 쓸까요? 다항식의 구성 요소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인데 하는 게 다 씁시다. 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고요. 나중에 인수가 있어요. 얘도 역시 3년 동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 차수, 개수, 인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인수가 뭡니까? 인수는 인수분해 할 때 그 인수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 오늘은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거하고 이거 이번 시간에는 됐어요? 그래서 차수하고 개수를 확인해서 그 다항식이 만약 3차다 그러면 개수가 4개 있겠지. 5차다 그러면 개수가 6개 있겠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중에 없는 개수는 0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수만 먼저 확인해 보면 얘가 제한범위 좋아요. 얘 먼저 하시죠. 얘가 앞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n차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n-1차 이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우 자꾸 부러져요. 봤어요, 그죠? 젊어요. 뭐 분필을 막 그냥 한 손에 막 아작내는 그죠? 어마어마한 그만하고 그래요. 다시 2차 이하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수도 한번 살펴보시죠. 얘가 m차래요. 선생님 m차라니? 예를 들어 얘가 5차래요. 좀 헷갈려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서 얘가 예를 들어 그래요. 얘가 5차짜리래요. 5차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얘를 몇 차 할까? 3차로 나누었대요. 그럼 얘 목숨 몇 차가 돼야 되지? 뭐 여기 등호 쓰면 안 돼요. 등호는 숫자에나 식이나 쓰는 거지. 이렇게 숫자에다가 이런 글자에다 등호 쓰는 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5차이면 fx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gx는 예를 들어 3차래. 그럼 qx는 몇 차여야 되지? 3차짜리에다 몇 차를 곱해야 5차가 돼요. 당연히 2차 아닌가요?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fx가 4차이고요. gx가 1차래요. 그럼 여기는 1차여야 돼요? 아니, 4차여야 돼요. 미쳤어요. 그렇죠? 예, 3차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가 5차야? 3차 곱하기 2차. 아니, 지수를 생각해봐요. 3차 x세제곱, x제곱 두 개 곱하면 x 6차 돼요? x 5차 돼요? 5차 되죠?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지수법칙. 그쵸? 이 두 개 더해야죠. 3번 곱했어, 1번 곱했어, 2번 곱했어, 3번 곱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1학년 수학이 중학교하고 좀 제법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1학년 1학기 수학이요. 그게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렵습니다. 나중에 미분하면 아주 쉬워지거든요. 근데 미분을 쓰지 않고 이걸 접근하려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 대학교 가면 이제 물리학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물리학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반 물리학이라고 그래서 보통 1학년 들어가면 교양 시간으로 배우게 되는데 공통 시간으로 배우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파트가 일반 물리학이래요. 왜냐하면 물리학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물리학의 개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리학 전체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좀 까다로운 거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배우는 게 사실은 미분 때문에 배우는 건데 미분을 쓰지 않고 설명하려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할 테니까요.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적분이 1학년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딨냐고. 진짜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그 생각을 잘 바탕으로 해서 미적분을 하는 거니까 조금 1학년 때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중3 때 그래도 좀 봤잖아요. 안 그래요? 중3 때 가끔 지도하다 보면 와서 선생님 나는 미분까지 했어. 뭐 나는 적분까지 했어. 가끔 어떤 친구는 나는 기하까지 다 하고 왔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뭐, 어려운 문제 들이밀고 한번 해봐라. 실제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거 들이밀고 해봐라. 그러면 의외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제법 돼요. 제법 돼요. 한 10명 중에 한 8명, 7명 그 정도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 계산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전까지 했던 건 그냥 좀 계산 연습이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개념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 해서 지루할까봐 한번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잔소리 좀 했어요. 참, 알겠어요. 하지 말라고? 자, 보시죠. 그래서 얘가 5차면 3차, 2차니까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요. 얘가 4차니까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m차고 얘가 n차니까 뒤에 있는 얘는 두 개 더해서 m차가 돼야 되니 m-n차 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거 뺀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된다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된단 말이죠. 그 말인 거예요. 됐어요? 차수까지 좀 정리를 한번 살짝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다항식을 완성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뒤에 어려운 문제 할 때 할 거예요. 다항식을 완성해라 그러면 구성 요소를 다 따져요. 이거 써야 돼? 좋아요. 다항식을 완성할 때 필요합니다. 다항식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차수 확인하고 개수 확인하고 인수까지 몽차장 다 확인하면 다항식을 정확하게 하나로 확정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좀 길게 설명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됐어요? 됐어요? 지울까? 좋아요.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올까 하면 이게 시험에 안 나와서 문제인 거죠. 시험엔 이게 나와요. fx가 있대요.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합니다. gx가 있대요. 몫이 qx가 있대요. 나머지가 r에 x가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빨간 제한 범위 있잖아요. 얘가 n차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였지? n-1차 이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얘가 n-1차 이하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이 전체가 n차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고 이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나눗셈 할 때 살짝 언급했었는데 얘가 2차고요. 얘가 2차면 나눗셈이 더 된다는 얘기죠. 아직 나눗셈이 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나눗셈을 완성해 놔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x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Gx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Rx 안에 Gx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식을 변형해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얘를 식을 변형하기를 이렇게 해요. G에 X에 Q에 X에 앞에 주어진 이 안에 반드시 Gx가 있다고 생각해서 식을 변형해요. 이 Rx 안에 Gx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눈 새로운 몫을 Q-X라고 하고요. 얘 몫을 나눈 걸 R-X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어진 이 식하고 이 식이 완벽하게 같은 식으로 만든 다음에 R-X의 차수를 n-1차 이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면 얘 항이 몇 개예요? 빨리. 항이 몇 개예요? 얘항 하나, 그리고 얘항 하나. 얘를 이렇게 둘로 쪼갠 거예요. 얘항 하나니까 항이 3개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번엔 앞에 있는, 잘 보이세요? 여기 있는 G의 X와 여기 있는 G의 X. 똑같은 G의 X니까 공통 인수로 앞으로 묶어내요. 이해되세요? 공통인수를 앞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인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G의 X에 전체 대괄호 치고 이 안에 뭐가 남지? Q의 X에다가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뒤에 플러스 Q 다시에
x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남는 놈이 r 다시에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있는 저식을 변경해서 차수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얘가 n차가 됐고 얘가 드디어 뭐가 된 거지? n-1차 이하로 한 번 또 나눠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야 이 식이 드디어 옆에다 써도 돼요? 아래다 써야 되겠네요. 칸이 없어. 나눗 셈의 정의에 맞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Rx 안에 Qx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얘 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통인수 묶은 다음에 R-X 차수를 Rx보다 무조건 낮도록 만들어야 이 식이 돼야 나눗셈의 정의, 표현법에 그대로 맞는 거지. 이 상태는 나눗셈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 식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나눗셈에 대해서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이거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나눗셈에 대한 이걸 나는 뭐라고 하냐면 식의 변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려워. 맞아요. 이따 예를 하나 들어둘게. 알겠죠? 예를 들면서 할 테니까 지금은 우선 다시 한번 넣어놓고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과정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냥 베끼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보시죠. 선생님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지워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 fx가 있대요. fx를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x-1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맞는 식이에요. 왜 그렇죠? 얘가 몇 차야? 2차야. 좋아요. 얘는 1차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눗셈이 완전히 완성이 된 식인 거죠. 근데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세요. fx, x제곱에 플러스 2x-1에다가 뒤에 qx인데 갑자기 식이 뭐 이 정도 돼 있는 거죠. 3x의 제곱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갑자기 돼 있대요. 그러고 나서 비교해 보면 얘가 몇 차입니까? 2차잖아요. 그러면 얘도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몇 차인 거지? 2차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나눗셈 직접 했던 걸 다시 한번 돌려서 가보세요. 내가 아까 설명할 때 2차가 되면 나누어 떨어지지, 미안합니다. 나눗셈이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고 그랬듯이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x, 너무 가렸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q에 x가 있는데 이 안에 얘가 반드시 있어요. 이 안에 얘가 반드시 있어요.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봐요.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빨리. 3번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3번 있지 않을까요? 왜 3번이냐고? 직접 나눠봐요.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그냥 1이에요? 미쳤어요? 뭐 맞추라고? 잘 맞추라고 이렇게 됐어요? 앞에 뭐가 있다고? x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1. 몇 번 있어요? 얘를 없애려면. 직접 한번 다 해? 직접 한번 다 해. 대충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다 해.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하게. 직접 해봐요. 그래서 비교하기를 계속 좀 비교하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한 번 더 나눠보죠. x제곱에 플러스 2x에 선생 개수만 합시다. 아이고 정확하게 잘 보여줄게요. 안 써도 좋아요.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0의 x의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위해서 여기 몇 돼야 되지? 빨리 3 빨리 불러봐요.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직접 나누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예요. 직접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에 x에 플러스 몇인 거죠?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얘가 몇 번 들어있어요? 3번 들어있겠죠? 왜 3번인 거지? 아, 얘 개수가 3이니까. 이해됐어요? 만약에 얘가 개수가 2라면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몇 분의 몇 하면 되지? 2분의 3 하면 되는 거죠. 뭐. 이해됐어요? 여기가 만약에 3 그러면 여기는 몇 번 들어있는 거지? 한 번 들어있는 거지 뭐. 이해되세요? 개수 B만큼 딱 들어있단 말이죠. 선생님 커지면 커져? 6. 그럼 얘가 몇 분의 몇 하면 되지? 2분의 1 이렇게 하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개수 B만큼 들어가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눠도 되는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가 몇이었지? 마이너스 6x 플러스 4로 만들어야 돼요. 2차니까 1차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빨리 하기 위해서 개수만 비교해요. 하는 거 보시죠. 이 안에 얘가 몇 번 들어있다고? 개수만 잘 보면 되잖아요. 3번 들어있다고. 칸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 x제곱에 플러스